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피부 1차적으로는 그렇죠. 피부 뭐 예를 들어서 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훨씬 더 민감하죠. 그래서 그 대기오염도 이제 일반 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로 인한 대기 오염 사고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대기 오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불산 사고다 뭐 외국 같으면은 뭐 인도 보팔 참사다 이런 화학 물질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대기 중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그 피해를 사람들이 감지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눈이겠죠. 네, 눈이에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일반 피부랑 달리 그러기 때문에 거기 화학 물질이 아주 낮은 농도라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극이 심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팔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뜬 채로 그냥 사망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만큼 이게 민감한 게 이제 눈 특히 피부지만 일반 공기는 그러한 일반 피부와 눈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느낄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난리 나는 거니까. 서울이 아닌 좀 깨끗한 이런 데서 시골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가끔 오면 뭐 눈이 침침하고 무슨 뭐 그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거는 그게 곧바로 이런 피부나 우리 이게 드러난 이런 눈이나 이런 데에 노출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피부가 있고 그 안에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들은 피부나 이런 골격으로 다 보호된다고 하지만 폐는 안 그래요. 폐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랑 똑같아.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대로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폐가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서 환경 문제, 특히 대기 문제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죠. 가장 민감한 기관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도의 그 오염 물질이나 뭐가 이렇게 뿌옇거나 뭐가 있으면 아 저게 오염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특히 그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2.5 이제 이런 문제로 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사 같은 게 오면은 사람들이 막 되게 이렇게 겁내하고 눈에 보이는 막 이렇게 먼지들이 차 위에 뭐 이런 데 막 앉으니까 그게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마을 건데 황사 같은 게 아닌데도 이렇게 건강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PM2.5 초미세먼지 문제인 겁니다. 입자의 크기가 PM1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PM10을 규제해 왔었어요. 뭐 기술적으로나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PM2.5인데 PM2.5는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 연기가 이렇게 흩날리는 그랬을 때 약간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흩날리면은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있는 그런 거가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PM10 정도 되면은 이게 호흡기로 가다가 이 산모 같은 거가 이 호흡기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러내 가지고 선모작용을 해 가지고 밖으로 가래 형태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주 폐 속 깊숙이는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PM2.5는 그게 너무 작으니까 그런 선모 활동에 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파과리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 우리 폐가 하는 기능은 그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바로 피 속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산소의 흐름에 이 묻어가지고 PM2.5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냥 피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신체 발달 과정이라는 게 다 환경에 적응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입자 이런 거를 걸러서 살아남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PM2.5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신체 구조로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 나고 불편함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뭐 마스크 정도 쓰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있었겠지만 그거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그걸 1급 발암물질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PM 2.5 초미세먼지 문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권장하는 수준의 뭐 몇 배 이상으로 우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세계보건기구가 밝혔던 충격적인 거는 일단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하나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피해라고 했을 때 이게 심혈관계 요즘에 일반적인 그 성인 질환이라는 게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이런 거거든요. 그 심장과 관련된 뭐 협심증이랄지 고혈압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이 주로 많이 걸리고 또 사망 원인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다 PM 2.5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암도 물론이지만 그 기전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작아가지고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피 속에 소위 말하는 혈전 이게 피떡이라고 하는 거죠. 덩어리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혈액순환이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뇌로 공급되는 피가 또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뇌졸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 먼지가 그런 질병을 일으키지? 그 기전 자체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먹는 거랄지 기존에 알려진 다른 그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이고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게 한 250만 명이었거든요, 연간. 근데 그거에 뭐 한 3배 이상, 한 700만 명 정도로 사망, 그냥 이렇게 불편하거나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고 연간 700만 명이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사망한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갑자기 250만 명에서 뭐 한 3배쯤 뛰었다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 거냐? 몰랐던 거지. 그 전에 발생했던 심혈관, 뇌혈관 질환 이런 거, 그다음에 COPD라고 호흡기계 질환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그냥 폐암 정도만 생각했어요. 폐암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외에 다른 그런 일상적인 질환까지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그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CO2하고 같은 동전양면 같은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연소, 자동차 연소, 발전소, 심지어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 하나는 고기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는 특정 공장, 뭐 특정 오염원 중심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그리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게 다 주요 오염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과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그 스모그 문제의 100% 원인이 중국이냐? 아니죠. 절반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에다 대고 분명히 얘기하자. 너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보다 분명한 액션을 취해라 라고 가서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환경부 장관끼리도 만나거든요. 동부가 만나고 또 뭐 대통령도 만나고 막 이 삼국 뭐 가가지고 당연히 그게 핵심 의제여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양쪽에서 동시에 노력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컨트롤 PM 2.5나 스모그 컨트롤하는 방법이 차량 부재입니다. 차량이 가장 큰 그 오염원이거든요. 그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으로는 차량 2부제밖에 없어요. 차량 5부제, 10부제 많이 했는데 전혀 효과 없는 거고요. 이미 확인이 됐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 수준의 2배쯤 돼요. 1.5배, 2배쯤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평소에 보통이고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더 상당히 나쁜 스모그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보제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초미세먼지 주의 경보 이런 거 뜰 때, 그게 문제예요. 아까 금방 에어컨을 깔아가지고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통 때는 뭐 보통이라고 치고 나쁘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거나 뭐 그런다. 그러면 그 무슨 느낌이 드세요? 예, 정부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정책이 유일하게 그게 미리 알려주는 그 문자 서비스예요. 당장 물론 이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쓰기는 한편을 이해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 오염을 통제해야지.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슨 뭐 3년, 5년, 10년짜리 장기적인 그 프로그램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무슨 뭐 2배, 3배쯤 늘린다는 그런 식이야. 그런 장기적인 정책은 반드시 취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또는 이번 겨울에 스모그 발생해가지고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하는데 그때 어떡할 건데? 미리미리 알려준다고 그게 되는 일이야?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오염원인 차량을 통제를 한다면, 이부제 이런 걸로 통제를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조치가 되는 거예요. 1급 발암물질에다가 뭐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매일 하면은 난리 나는 걸로 생각하죠. 실제 많이 불편하겠죠. 예, 특히 차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겠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승용차 양이 절대적으로 많거든.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디젤이 또 문제잖아요. 예, 디젤에 대한 통제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중국 베이징과 한국 서울에서 동시에 하자 이거예요. 베이징에만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너네도 하자.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동시에 서울 사람, 베이징 사람들 다 같이, 또는 뭐 수도권, 베이징 수도권 같이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줄여보자. 마치 일단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차를 뭐 무슨 큰 이벤트가 아닐 때 차량 이부제를 하고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 우선 논리 뭐 이런 거에 딱 깔려 있는 거죠. 예. 근데 웃기게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이게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한 거고, 이게 1급 발암물질이고 이런 걸 아십니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방법은 가장 큰 오염원인 차량 이부제라는 방식이 있습니까?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차량 이부제가 실시한다면 참여하겠습니까? 80% 가까이 나와요. 참여하겠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해야 되지 않냐고. 예, 못할 이유가 없어요. 유일하게 반대하는 거는 자동차 회사 거라고. 이런 체인버 같은 이런 큰 공간에, 완전 밀폐시킨 공간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담배 한 가피를 계속 펴. 기계로 피워가지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거죠. 담배 연기가 이제 뿌옇게 됐어요. 그걸 측정을 했어요. 1시간 동안 한 거를 측정을 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3년 전에 2월 달에 스모그 상태와의 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일단은 서로 간의 독성은 다를지 몰라도 둘 다 1급 발암물질이거든. 대기오염과 흡연은 발암물질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농도를 양을 가지고 본 거예요. 2월 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상태의 농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때 미세먼지 양이 계산이 되죠. 사람이, 성인이 1시간 동안 숨을 쉬는데 몇 번 숨을 쉬고 그러면 들어마시는 공기량이 어떻고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농도가 있으니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양만큼 들여마시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폐쇄된 공간에 담배 연기 자극한 상태에서 그 담배 연기를 얼마나 마셨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2시간쯤 마셔야 그 공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은 공간에 승용차를 집어넣고 공회전을 시켰어요. 공회전을 시키면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염을 시켜가지고 측정을 한 농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공기를 마시면, 그것도 승용차도 디젤 승용차, 유럽에서 실험한 거니까 디젤 승용차에 디젤 매연이 나온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 2월 달에 우리의 오염도 일반 대기 오염의 상태만큼 1시간 들여 마시는 양만큼 디젤 매연이 가득 찬 공간에서 얼마나 마셔야 이 양이 될 것인가, 같은 양이 될 것인가. 4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스모그 때문에 그 차량 이부제를 실시한 거예요. 네, 파리 시장이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통제해가지고, 그럼 파리에서 차량 이부제 스모그 때문에 했다면은 국제 명성이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안 된다고 했겠지. 근데 3번 연속으로 도저히 심하니까 안 된다. 초미세먼지라는 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걔네가 알아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압력연구소가 리옹에 있거든. 그런 발표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취한 거지. 예. 하루 만에 농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해제했어요. 농도가 얼만큼이나 떨어졌나요? 절반 이상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안 게임이다 이런 거 할 때 차량 이부제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했을 때 그 차량 이부제를 했어요. 그래서 차량 이부제를 한 때와 그 이전하고 어떤 비교가 나오냐면, 농도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천식이나 이런 걸로 15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의 천식 환자의 병원 입원율이 반으로 뚝 떨어져요. 중국 베이징에서도 차량 이부제를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아. 농도가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져요. 이거 완전히 확인이 된 거예요. 운영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 그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정책에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또는 전가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옛날의 시각이 그랬다니까요. 큰 오염을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걸로, 왜 일반 시민한테 큰 공장이나 오염원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일반 시민한테 전가하느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죠. 지금은 안 그래. 적어도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안 그래.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공장이나 이런 데 매연 많이 나오는데도 제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8에서 9% 정도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집에서 굽는 고기에서 나와요. 고기 굽는 거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올코트 프레싱으로 이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한테 컴플레인 할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중국에다 딱 얘기하면은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 자기네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안 하면 이제 진짜 우리는 그때야말로 중국을 비난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지.